오늘 저녁에 있었던 안철수와 금태섭 2차 토론의 내용을 종합 정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종합적으로 안철수가 2차 토론을 대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안철수의 정책 디테일과 컨텐츠가 우수했던 반면에 금태섭은 훌륭한 좋은 들러리 역할을 잘했다. 다만 좀 종이를 읽는 공색함을 보인 면이 아쉬웠고요. 안철수는 전반적으로 여유 있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시작부터 안철수는 부드럽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지난 10년간의 박원순의 서울시는 엉망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람 떠나는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벤처기업인 의사교수로서 또 정치 분야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미래 혁신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첫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두 번째는 서울 경제가 침체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권한의 사유화, 이것이 그 같은 서울의 문제의 큰 원인이 되었다. 또 시장의 취미성으로 일한 작은 일에 집착해서 했던 것이 서울의 경제 성장률을 형편없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청년 실업률은 무려 9.1%가 넘는다. 그리고 매년 20만 개 이상의 자영업이 폐업이 되는 것이 매우 큰 문제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함으로써 청년들이 서울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강력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태섭은 박원순이 서울시를 어떤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의 어떤 사적인 욕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평 소통이 실종된 것이 결과적으로 박원순의 성추행의 원인으로까지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안철수는 정부가 발표한 25개 정책 중에 23개가 규제 일본도였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이 됐으며 아직도 이날의 부동산은 국가주의로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또 단기 대책이 없다. 지금 나온 정책 효과는 5년 뒤에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금태섭도 집값 상승과 재개발의 방식이 문제다. 앞으로 시장 주도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시급한 문제가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철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코로나가 내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병원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없는데 자신이 시장이 되면 병원의 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4차, 5차 코로나 대확산에 대비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의 문제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태섭은 문정부의 어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은 다 탁상 공론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에 앞으로 자신이 된다면 서울시 자영업자에 20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주겠다. 20대 청년들의 구직 도움을 위해서 또 20만 원씩 긴급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양 후보에게 서로 칭찬을 좀 해주라,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는 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과정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과 용기와 결단,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이 먼저 경험한 제3의 길이 어려운 것이나 앞으로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금태섭도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가 꾸준하고 성실한 점이 매우 칭찬할 만하다. 또 2012년 새정치를 들고 나올 때 자신이 도와드렸다. 또 안철수는 마라톤과 10년간 자기 관리를 잘하며 정치권에서 버텨낸 것이 큰 성실이라고 본다, 이렇게 금태섭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후배들을 대할 때 매우 부드럽고
항상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잘 지켜주는 것이 참 좋았다. 후배 입장에서 열심히 도전하겠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4개의 주제로 했는데요. 첫째, 수도권의 협력 문제, 두 번째, 미세먼지의 문제, 세 번째, 권력형 성범죄 방지 문제, 네 번째, 서울시의 성장 동력,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먼저 금태섭이 서울의 폐기물 매립지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쓰레기 대란이 앞으로 우려된다. 특히 2025년 이후에 인천시가 서울시의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앞으로 큰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종이에 써온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는 쓰레기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사안이다. 그러면서 아주 목소리가 명쾌하고 힘있는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정부의 적극 협조를 제안할 것이며 지자체장 사이에 공조를 이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절에 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 특히 지하철 미세먼지는 거리의 2, 3배 수준이다.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중국에 외교적인 요구를 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노후된 디젤 차량을 서울 시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금지를 강화하고 또 폐차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아까 얘기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경제와 안보와 환경 이 3축으로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만큼 외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중국 저자세 외교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태섭은 그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무지한 또 아는 바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로 되겠느냐 이 정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금태섭은 안희정 성폭행 관련 김지은 씨 저서를 소개하면서 과거에 박영선도 안희정 캠프에 있었다.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나섰다면 서울의 박원순 성추행 문제와 부산의 오거돈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 범죄를 계속 만든다. 이렇게 올바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영선과 만난다면 당신은 그때 뭘 했냐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자신이 여성 아동 성폭행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놨다고 말을 하고 N번방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을 한 사람이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스트락 아웃 제도를 만들고 서울시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성장 동력 관련에 대해서는 안철수가 현재 서울 출산율은 최저이며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16% 이상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진단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금태섭도 거대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서울은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10개 융합 경제혁신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민간주도 생태계를 만들겠다. 또 6개 테크시티를 만들면서 공간은 그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해서 그 상부 공간에 앵커 기업과 대학 연구소 거주 건물 교통 문화 시설을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발로 뛰는 경제 외교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금태섭은 안철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하지 않고 자기 공약만 주로 얘기하는 고집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의 10개 융합경제지구 건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고요. 자신은 서울 스마트시티를 관할할 것을 위한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안철수는 지금 서울에는 디지털 부시장보다 디지털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세계의 흐름을 파악해서 시장이 디지털 문제는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서울시 안에는 디지털 분야의 그 하부 구조가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안철수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에 공급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또 유치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금태섭도 나도 찬성한다. 그러면서 적극 수행의 뜻을 비쳤습니다. 안철수는 앞으로 소상공인 200만 원 6개월 지원 관련해서 자신도 그거 이상으로 더 드릴 생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9조 5천억의 채무를 서울시가 안고 있는 만큼 서울시 재원은 부채로 관리를 하는데 지방채는 서울시장의 마음대로 발행은 안 된다. 특히 금 후보가 얘기한 4조 9천억 발행은 재정 위기의 단계가 들어가므로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재원은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재 서울시에 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다. 서울시에 현재 연평균 2에서 2~3조 가량을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철수는 서울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상세 설명을 함으로써 금태섭에 대해서 상당한 우세를 확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이번 토론에서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떠나온 게 2015년이고 자신이 저들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나왔다. 그 후에 38서 교섭단체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많이 반성했다면서 이번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안철수는 국민 여러분이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잘하라는 당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일 잘하는 해결사 같은 서울시장이 되고 똑부러지게 일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태섭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앞으로 낡은 서울, 낡은 정치는 지겹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전체적으로 안철수가 주인공이었고 금태섭은 착실한 들러리, 그런 조연 역할을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3지대 경선은 이 토론으로 마무리된 느낌이며 곧 이어서 현재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면 그 안철수와 그쪽 후보와의 양자 최종 결선 토론이 또 성공적으로 안철수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정리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합니다. 고맙습니다.